지난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이 됐고 이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한 해 법조계 이슈들을 돌이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해 법조계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헌재의 대통령 파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사법부 수장들의 인사 변화,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의 흐름, 물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앞서 말씀하셨던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3월 10일에 헌재는 3개월의 심리 끝에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죠.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물었고요.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법조계에도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 계기가 됐고요. 자, 3월이 기억이 나는데 주문이라는 단어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단어인데 이 과정에서 법조계를 개혁하는 과정 이후에 많은 파격적인 인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뭘 꼽아보면은 공통점으로는 이 사법 개혁의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옥상옥 논란 등이 있었지만 지난 10월에는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 신설 방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헌재는 여야 간 지금 본격적인 입법 전쟁으로 불붙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청와대가 공수처 신설을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는 설치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법조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다른 법조계 이슈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법시험이 지난해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종 합격자 55명이 마지막 사시 출신 법조인들이 됐고요. 앞으로는 법조인 배출 관문이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삭제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올해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은 극심한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대한변협의 김현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해서 무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사들뿐만 아니라 변리사들과 이 변호사들의 뭐랄까요, 이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좀 미래 얘기, 올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사태의 불똥이 사법뿐만 아니라 이 재계로까지 튀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돼서 수감 상태에 있고요. 실형이 선고된 그런 상황인데 재계 오너들이 재판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정농단의 여파는 재계 총수들에게도 미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들이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항소했고요. 지난 27일에 특검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5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2월 5일이고요. 롯데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1,7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 그리고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유 2년으로 구속은 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불복하겠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심이 진행된 상황을 롯데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롯데 주가는 좀 오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현재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느냐, 문재인 정부 이제 2년차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공수처라든지 앞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 사법 개혁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난달 29일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위는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전담하게 될 기구인데요. 법원 법조개혁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의 사법 전반의 개혁 방향을
이 특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 대립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공수처 설치도 사개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물론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만 개혁 논의를 테이블로 끌어올려서 서로 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평가는 가능합니다. 예.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문제 해결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문 정부가 강조해왔던 적폐청산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법원 내부에서는 이 의혹을 두고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가올 2월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법원 개혁에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드시 풀어야 할 실타래로 보입니다. 예. 현재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담겼던 것을 의심받고 있는 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김 대법원장이 이 결과를 두고 어떻게 처신을 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법원, 사법계 굉장히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였습니다.